네, 자매거진 이번 순서는 성공 취업 전략을 알아보는 성공 ABC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도움 말씀 위해서 인사PR 연구소 윤호상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장님 오늘 또 멋지게 하고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경력직 입사 전략 2탄 오늘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 경력직의 신입이랑 달려서 이 서류 전형부터 많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자기소개서보다는 어떤 경력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어떻습니까? 서류 준비 요령. 네, 경력직의 경우는 서류 전형이 오히려 당락에 결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실제 신입사원 공채와 마찬가지로 자기소개서 그리고 본인의 업무 경력을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경력기술서를 차별적으로 기술하셔야 됩니다. 먼저 자기소개서의 경우는 일상적인 내용을 기술하는 게 아니고 본인의 경험을 철저하게 경력 위주로 주시를 하셔야 되고요. 본인이 했던 일을 단순 나열하기보다는 성공과 성과를 집중하여 전문성을 어필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다만 수행 경험이나 경력에 대해서 장황한 기술이나 거짓이나 과장된 표현은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성공과 성과에 집중을 해서 네. 전문성을 어필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력기술서도 꼭 필요한데요. 경력기술서 준비 요령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경력기술서의 핵심적인 목표는 자기소개서와 마찬가지로 경력상의 차별적인 인상을 남기면서 본인이 실제 업무에 즉시 투입해가지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인재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겁니다. 네, 5가지 요령을 네. 제가 한번 정리를 해왔습니다. 네. 첫 번째는 경력상황에 대한 단순한 기술에서 벗어나가지고 자신만의 서론을 좀 정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은 본인이 주장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든지 소감, 각오 등으로 명확한 논리를 기술하시는 게 좋은데 너무 추상적인 논리로 기술하시는 건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사팀이나 서류 전형 담당자 입장에서 보다 눈에 띄는 구성을 좀 해주셔야 돼요. 네. 흔히 기술하는 서술 형식의 경력 기술서는 눈에 띄지 않을 뿐더러 비전문적인 인상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부여한다든지 박스형을 구분해가지고 좀 일목요연하게 기술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단순한 경력의 나열에 집중하시는 게 아니고 경력 업무에 대해서 대분류라든지 중분류, 소분류로 나누셔가지고 업무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시는 게 준비된 인재라고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업무 경험에 대한 나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주도한 성과와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하는 체득한 노하우를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네. 업무 경력이 본인의 장점이 본인 업무 경험의 단순한 기술이 장점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의 성과를 계량화해가지고 정리를 해주시고요. 네. 이 과정 속에서 본인의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문구 부분에서는 본인만의 업무에 관련된 장점이라든지 노하우를 3가지, 4가지 정도를 정리를 하셔가지고요. 카피형 문구로 정리를 해가지고 강한 인상과 여운을 남기시면 가장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복잡해요. 기술서. 네, 오늘 또 머릿속에 쏙쏙 남게끔 네. 그렇게 자세하게 딱딱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이 경력직의 신입하고 좀 달라서 면접 질문도 많이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준비 필요할까요? 네, 과거의 경력직 채용이 인성이나 실무 중심의 면접으로 간략하게 진행됐습니다. 다만 요즘에는 신입사원과 마찬가지로 프레젠테이션 면접이라든지 영어 면접 등의 다양한 면접 형태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네.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각각의 면접의 형태를 찾으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신입사원과 좀 다른 부분적으로 접근하실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5가지 정도를 정리를 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모든 답변의 경험과 사례에 대해서는 반드시 업무와 연관되는 사항을 답변하셔야 됩니다. 네. 또한 구직자 입장이 아니고 회사의 입장에서 본인을 왜 경력자를 선발해야 되는지를 대해서 역지사지하시는 게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는요? 네, 두 번째는 모집 집중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모집 집중에서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또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이유를 반드시 사전 제시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네. 특히 본인이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이라든지 그 업무 영역과 함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을 미리 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경력사원 채용이기 때문에 업무 능력만 너무 집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업무 능력 이외에 새로운 조직 문화나 환경의 사전 학습을 통해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직 사유 같은 경우는 경력사원에서 가장 당락에 결정되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인상을 남기시는 이직 사유는 피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전 직장이나 업무, 동료에 대한 불만, 개인적인 편의, 건강상의 이유 등의 이직 사유는 피하시는 게 좋고요. 또한 너무 거창하고 불확실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이직 사유도 피하셔야 된다. 네. 가장 좋은 것은 현실적인 내용과 그다음에 개인적인 내용을 좀
복합해가지고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연봉과 직급에 대한 논의가 경력사원이기 때문에 첫 면접부터 자주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원자나 회사 입장에서 서로가 불편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좀 최종 면접까지 미뤄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최종 면접으로 갈수록 본인이 선발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협상의 키를 본인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런 방법 위에도 본인이 회사 쪽에 유도 질문을 해가지고 회사 측이 먼저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네. 저는 이 경력직이라서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했는데 뭐 경력직이나 신입이나 뭐 어마어마하네요. 네,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말하신 거 일일이 적기 힘드시잖아요. 다시 그렇죠? 보게 하셔서 꼭 챙겨보시기 바라겠고요. 굉장히 똑똑하신데요? 네, 네. 경력직이나 신입이나 면접에서 공통된 건 정말 이 사람을 믿고 일을 맡길 수 있을 네. 것인가를 검증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경력이 있지만 신입으로 입사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또 저희가 유용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 김윤 씨가 말한 대로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경력직 입사 전략 핵심 포인트. 이번에도 5가지로 준비하셨나요? 이번에는 4가지로 네, 그럼 4가지로 가보겠습니다. 네. 가장 첫 번째는 전직의 명확한 근거를 냉정하게 본인이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주변 동료의 전직 또는 감정적인 불만적인 상황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경력직으로 새로운 회사를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계속 잦은 이직을 남기는 경우가 되고 그다음에 인사 담당자한테는 조직에 부적응한다는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전직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먼저 찾아보시는 게 좋은데 전직 사유를 10가지 정도 본인이 적어보시고 감정적인 이유가 과반수를 넘는지 안 넘는지를 판단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감정적인 건 빼야겠네요. 예, 네. 두 번째는 체계적인 준비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경력직 채용의 가장 첫 번째 성공 요인은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네. 이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요행을 바라면 힘들기 때문에 경력직 채용을 위한 4년 정도, 3년 정도의 본인의 실무 경험, 그 다음에 체계적인 전직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계획은 서류 준비를 뿐만 아니고 시장 분석, 그 다음에 시험적으로 지원하는 것, 그 다음에 최종 지원의 다양한 형태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입사원과 달리 차별적인 서류를 준비를 하시는 게 됩니다. 먼저 경력 위주의 자기소개서뿐만 아니고 성과 중심의 경력기술서를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야 되고요. 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뭐 디자인 분야 등의 특수 분야에 요구하는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도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본인의 업무라든지 프로젝트의 성과 중심으로 최종 보고서와 간략한 요약본을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적 네트워킹과 평판 관리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 기존의 직원 추천 입사나 거래처 인물 중심의 추천 입사가 외국계 기업뿐만 아니고 국내 기업에서도 보편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인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본인의 정직의 가장 결정적인 성공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챙기셔야 되고요. 또한 이런 인적 네트워크뿐만 아니고 그 기존의 회사의 업무라든지 그 다음에 그 태도 등의 평판 조회가 요즘에는 보편화되고 대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가급적 퇴사를 미리 알리지 말으셔야 되고요. 네. 최종 인수 인계까지 완벽하게 해주시는 아름다운 이별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네.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너무 또박또박 당차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귀에 그렇습니다. 쏙쏙 들어와요. 뭐 경력직 입사 전략 핵심 포인트를 4가지로 딱 나눠서 해주셨는데요. 뭐 더 이상 질문하실 거 없으시죠, 시청자 여러분들? 네, 없으시죠? 네, 네,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인사 PR 연구소 윤호상 소장께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